아파트에서 주택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싸라기 정보 홈 스위트홈.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하는 홈 스위트홈. 자, 오늘은요 뉴스타 부동산의 조이윤 선생님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랑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자, 그래도 또 우리 조이윤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016년도 유스타 부동산 전체 네. 2등을 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스타와 네. 룸메 멤버이고요. 네네. 1031 익스체인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와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그 새집 전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한 해 엄청 바쁘게 일을 하셨나 봐요.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사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 2등을 하셨어요. 네네. 와, 일단 조희윤 선생님 전화번호를 좀 먼저 안내드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번호가 951이고요. 951에 992에 2233, 951, 992에 223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1031 익스체인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새집 전문 에이전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요즘에 1031 익스체인지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잘 모를 때는 네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이 홈스위트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부동산 정보를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 1031 익스체인지가 어떤 거예요? 네. 그 오너분께서 네네. 이 첫 집에 이제 소유할 때는 네. 집을 이제 파실 때 원래 샀던 금액에서 네. 판 금액 사이에 그 어떤 그 캐피탈 게인이 그 이득이죠. 네. 한국말로 말하면 네네. 양도소득세인데 네네. 이게 부부가 각각 그 25만 불 토탈 이렇게 합쳐서 50만 불 예, 예. 공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오, 합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인베스트 그 프로퍼티 예, 예, 세컨 하우스죠. 네네. 그 가진 오너분들이 이제 네. 집을 팔 때는 세금을 이렇게 지연을 시킬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서 이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득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하셨을 경우에 그렇죠. 그럴 네.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네. 1031 익스체인지. 그러면 이게 세금 관련한 코드예요? 네네. 이 1031 익스체인지는 네. IRS 텍스 코드입니다. 네. 그래요. 부동산 용어가 아니고. 네. 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텍스를 이렇게 연기를 해서 원래 원래 그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인데 그렇죠. 예, 예. 그 금액을 이 나라에서 내지 않고 네. 그 내야 할 돈으로 네. 더 큰 프로퍼티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야 할 돈으로 안 내고 더 큰 뭔가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은 내야 되는 건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네네. 만약에 이제 집을 파시고 난 뒤에 네. 그 돈을 뭐 다른 부동산으로 안 사시면 세금을 자동적으로 에스크로 그 팔았을 팔고, 때 예. 그 자동적으로 본인 어카운트에 돈이 이렇게 세금을 떼고 그다음에 돈이 이렇게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금액이 클수록 텍스를 엄청나게 내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부동산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대 부동산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과 그다음 더 큰 부동산을 살 때만
네, 가능한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금을 다른 데 투자라는 건 안 되는 안 거네요. 되죠. 예를 들어서 네네. 부동산을 가지고 네. 이 부동산 안에 있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는 거는 그건 합법적이라고 아. 1031 익스체인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네. 이제 100만 불을 네.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팔으셨어요. 네네. 근데 단 세 칸 하우스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 100만 불을 팔았는데 더 네. 큰 부동산 의미는 100만 불 이상을 사셔야 이상이요? 돼요. 100만 불 어. 이하로 사시면 안 되는데 안 돼. 단 100만 불 이하로 살 수는 있습니다. 예, 사는데 예, 예.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네. 예, 그 세금은 내셔야 돼요. 어허. 그래서 기준이 팔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래 팔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100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이상 100만 뭐 1불, 100만 2불 뭐 네네. 아니 1000만 불 살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사고 난 뒤에 한 채로 팔았지만은 네. 여러 채도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고 한 채에서 또 네. 한 채로 이렇게 구입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에스크루 셀러가 이제 이 인베스터 프로퍼티로 이제 에스크루가 끝난 날짜로부터 네. 45일 안에 IRS에 꼭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셀러가 이제 세 채까지는 부동산을 IRS에 보고하면 그 앞으로 구입할 부동산의 뭐 가격은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데 네네. 근데 셀러가 만약에 45일 안에 가능성 있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많아서 네네. 세 채 이상의 부동산을 IRS에 보고했다면 부동산 구입 가격이 200%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 채 네네. 이상의 그 부동산을 IRS에 보고하고 네. 그다음 인베스트 프로퍼티를 100만 불에 팔았다면 네네. 1031 익스체인지는 부동산 200만 불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자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야, 이게 조금 까다롭고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네.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그 조윤 선생님께서 이 1031 익스체인지 전문가시니까 네. 전화를 드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45일 안에 그 구입할 그 건물을 네. IRS에 보고하면 네. 그다음에 그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180일 안에 에스크루를 반드시 그 1031 익스체인지를 마쳐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6개월인 거죠. 네네네네. 6개월 안에 무조건 에스트로가 끝나야 된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 1031 익스체인지가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어떤 부의 어떤 네네. 축적을 이렇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 축적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단 요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인베스트한 투자한 프로퍼티를 팔게 되면 네. 이게 에스크로 회사에서 셀러한테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네네. 만약에 이제 첫 인베스터 프로퍼티를 팔았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돈이 이렇게 에스크로 컴퍼니가 셀러한테 이렇게 네네.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왜 예? 그 180일에 그까지 네네. 보관하는 어코모데이터라는 아. 덜드 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우리가 그냥 집을 팔면 사실 그 남은 돈 이렇게 그냥 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단 보관을 하게 되는군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이런 게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뭐라고 할까요?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예, 에스크로 기간 안에만 안에만. 그 돈을 덜드 파리 어코모데이터가 이렇게 네네. 돈을 보관하고 보관하지만은 보관하지만은 네. 그 에스크로 기간이 이제 끝나면요. 음. 그 어코모데이터가 모든 그 돈을 이렇게 다른 프로퍼티를 이제 살 때는 네네. 그 에코모데이터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한마디로 에스크로에서 다 이렇게
중립을 지켜서 돈을 관리를 해주시는 돈을 거군요. 관리해주는 그런 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좀 어려운데 네. 자 일단은 우리 뉴스타 부동산의 조희윤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면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네. 그래도 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네네.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모르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가 951-992-2233, 951-992-223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텐더리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투자 목적으로 세컨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하나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요즘에 이제 집 사고 파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집을 이제 팔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셀러 입장에서 네네. 사실 뭐 그러니까 준비할 서류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일단 계약 사인하고 에스크로 오픈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간혹 보면 에스크로가 뭐 캔슬됐어, 깨졌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어가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던데 네. 또 어쩔 때 보면은 셀러가 이거를 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 셀러분이 이제 네. 집을 내놓고 바이어의 여러 가지 오퍼를 받고 난 뒤에 사인을 했는데 네네. 그럼 사인하면 이제 끝나는 완전히 거잖아요.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셀러가 네. 바이어가 깨는 거는 17일 안에 음. 컨틴전시 리무브 하기 전에는 네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깰 수 있는데 예, 예. 셀러가 이제 사인을 하면 네. 셀러가 그 다음에 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경험하기에 네. 셀러가 후회를 이게 너무 내가 싸게 팔았다 맞아요. 아니면 그럴 때 내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게 팔기 싫은 마음이 사인하고 난 뒤에 생긴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늦으신 경우죠. 네네. 그래서 셀러가 취소하고 싶어도 바이어가 이제 이 셀러 집을 꼭 사야겠다 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리스펜던스 그 로슈트 펜딩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 셀러의 프로퍼티의 공적 기록상에 네. 합의 전까지는 클라우드 타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클라우드 타일은 한마디로 말해 먹구름과 같은 그런 커리어하지 않는 타이틀이 네, 생기는 타이틀이다. 거죠. 네, 네. 예. 근데 바이어가 또 셀러 집을 꼭 구입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네네. 그 코트 액션으로 이제 스페시픽 퍼포먼스라는 네네. 셀러에게 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지네요. 네, 그 되게 예, 복잡해지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셀러는 바이어 동의 없이 셀러 집을 이렇게 팔 수도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바이어 내 집인데도 제 집, 그렇죠. 내 집인데도 못 파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셀러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네네. 그 확실한 가격과 후회 없는 집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때 가서. 사인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집을 팔다 보면은 진짜 뭐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서류들 이만큼 주시잖아요. 네, 뭐가 뭔지 맞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하면 그냥 사인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진짜 많은 서류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셀러가 좀 잘 숙지하시고 꼭 작성해야 되는 그런 서류도 물론 있겠죠. 네, 네, 네. 어떤 서류들이 좀 있을까요? 그 정말 많은 서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이라는 네. 앞자를 따서 TDS라고 부릅니다. 네네. TDS는 네. 1 to 4 유닛에 필요한 거고요. 네.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네. 배우자 사이라든지 포크로즈된 그런 집일 경우에는 네. TDS가 필요가 이 없습니다. TDS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집에 그 셀러 분이 네. 작성을 하는 건데 집에 있는 그 컨디션이라든지 네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 작성을 하면 네. 프로퍼티의 그 눈에 보이는 그 머테리얼 팩트를 네네. 그러니까 바이어에게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 오프를 없앱한 후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5일 안에 반드시 TDS를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이거를 집을 팔 때 다 인크루트해서 판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리스팅 예, 예. 에이전트는 네. 법적으로 셀러가 작성하는 TDS를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네네. 리스팅 에이전트는 그 집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예.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셀러가 셀러의 집을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셀러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 셀러 분이 네. 그러니까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집에 그 붙박이로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네네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볼 때 보면은 이 집에 뭐뭐뭐뭐가 있다라는 게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아, 이런 부분을 셀러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된다. 네네네. 그런 폼이란 말씀이신 거군요. 혹시 또 이제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영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모르시면 네. 에이전트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은 예. 그 내용을 본인 에이전트 리스팅 에이전트가 직접 이렇게 글로 작성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네.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집을 자주 이사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팔 때도 그렇고 물론 살 때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들을 좀 쓰셔야 되는데 일단 파실 때는 정말 내가 팔겠다는 확실히 쓴 다음에 네네. 네, 그리고 사인을 하라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TDS 요것도 작성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집을 사실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집이 많지가 않아서 경쟁이 좀 심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지난 4월 달에 네네. 나왔을 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좀 집값도? 더 어떤 이제 성수기라고 볼 수 예, 있죠. 예, 지금 오늘 오늘 지금 6월 20 예. 6월 오늘 25일이죠. 20일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정말 6월 바쁘게 사시네요. 예. 6월 20일 지금 이 시점이 제일 핫한 그렇군요. 부동산에서는 제일 핫한 네. 시점입니다. 근데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 사구팔구가 이게 잘 돌아갈 텐데 네네. 매물이 없어서 오퍼 냈는데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자, 일단 바이어가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뭐 길게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자, 그래도 바이어가 집을 구입할 때 요거 정도는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조언을 좀 주신다면은요. 네. 바이어가 살 때는 두 가지 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네네. 첫째로는 이제 캐시 바이어입니다. 음. 캐시 바이어는 뭐 그 바이어가 원하는 부동산을 100% 네네. 캐시로 야, 지불하기 때문에 요즘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에스크로 기간도 짧고 네.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론을 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은행은 이제 바이어에게 좋은 크레딧 스코어, 최근 2년 동안의 텍스 리턴, 네네. W2, 뭐 페이스톱, 뱅크 스테이트를 요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은행은 바이어의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고 네. 융자 승인이 되면 바이어는 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보통 이제 요즘 바이어들은 네. 주위 아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분들 아는 분들 뭐 친구도 에이전트로 있고, 맞아요. 통해서 많이 하는데 막상 본인이 집을 이제 프로퍼티를 구입을 할 때 네. 친분 있는 에이전트들과 집을 이렇게 살려고 일을 시작하면 네네. 그분들한테 아는 분한테 크레딧 스코어 뭐 맞아요. 최근 2년 뱅크 텍스 스테이트먼까지. 리턴, 네, W2 뭐 뱅크 스테이트먼, 예, 페이스트 없는 서류를 네네. 다 이렇게 그 친분 있는 에이전트한테 그렇죠.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되게 불편할 때가 많죠. 네네. 그럴 때는 우리 조희윤 선생님께 네.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51 지역이고요. 992-2233번입니다. 자, 오늘 홈 스위트 홈은요. 뉴스타 부동산의 조희윤 선생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